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부터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제 시장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 하락이 왜 나온 걸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보여줄 청사진까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상승 이어갈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초반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더블탑 쌍고점을 찍고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 앞으로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요.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샌디스크는 2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마이크론도 1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뭔데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은 리밸런싱의 달이라고요. 월말, 분기, 반기 할 거 없이 모든 리밸런싱이 겹쳐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 시장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이죠.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뢰도가 높으니까. 하지만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땐 고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비중이 있고 리밸런싱 달이 왔을 때 이 비율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프로그램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본질이 깨졌냐는 거예요. 전혀 깨지지 않았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수혜는 계속해서 받을 거고 더욱더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피지컬 AI, 에이전트 AI로 넘어갔을 때 CPU 쇼티지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찔릴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지금은 적자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CPU에서 쇼티지가 나왔을 때 이미 포화 상태인 TSMC의 수주분을 삼성전자가 받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적자 기업이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나온다면 무엇보다도 강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되어 줄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강한 상승 구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인 우상향과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당장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최근 삼성전자 강한 변동성이 나왔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휘둘려서 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은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나 기회를 잡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번 주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아쉽게 기회를 잡지 못하신 주주분들이 이러한 생각 많이 하고 계시겠죠. 아랫꼬리 반등이 나오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6월은 뭐라고요? 리밸런싱의 달이에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락은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가에 계속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수량이 우세해서 나오는 하락이라고요. 호가창이 얇아서 나오는 하락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위험하다, 매도를 해야 된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회를 잡을 거면 저점에서 잡아야지 굳이 우리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에서는 단순한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야 된다고. 이 신호를 어떻게 잡냐면 일단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거래량이 동반된 움직임인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을 땐 언제라도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급하게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만 봤을 땐 변동폭이 커졌으니까, 하락폭이 커졌으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건지 정확한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에서는 단순하게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을 잡아야 돼요. 추세가 전환됐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큰 손 세력들이 비중을 담아 갔다는 거고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물론 수급에서는 큰 손 세력들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죠. 개미털기 계속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신뢰를 하기보다는 의심부터 먼저 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수급의 이격을 넓히는지 이격을 좁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삼성전자의 메이저 증권사는 공매도 3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있죠.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호를 잡아 가야지. 삼성전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줬을 때, 큰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최소한 단순한 노이즈에 휘둘려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특히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언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이야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도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삼성전자 매수를 할 건지, 언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해주겠다? 그건 무조건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호를 잡아 갔을 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삼성전자 매수를 해라.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신고가 갱신 나왔으니까 잡아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나요? 아니죠. 저는 남들이 매수를 하라고 할 때 혼자서 리스크를 낮춰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다고요. 이때는 욕 먹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진짜 어땠어요? 13% 말도 안 되는 하락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비중을 담아가고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렵다고요. 사실 아쉽게 기회를 잡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지 아쉬울 게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은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조정이 나왔는데 조급하게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로 커졌죠. 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반도체 섹터가 정말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에 10% 움직이는 건
빈번하게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선뜻 반도체 섹터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워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뜬금없이 바이오, 방산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주도주에서 기회를 잡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캐펙스 확대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마이크론의 말도 안 되는 85%의 마진율이 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캐펙스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를 상장하면서 XAI에 AI 인프라 확대에 돈을 쓰겠다 발표를 할 정도면 말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도체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변동성도 적은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 하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